4월 18일에 열리는 올데이인 주식 세미나입니다. 지금 라인업 보시면요. 다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싶으셨던, 그리고 이분들을 그냥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도 뭐 2-3시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올데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큰 홀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 특히 이제 2분기 혹은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마련하고 해야 나의 자산을 지키고 더 불릴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모두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리버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 세미나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올데이 전략과 김프로의 올데이 해설까지 겸한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만 오프라인에서만, 이거 온라인 공개되는 거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해 보실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뭐야? 나 몰랐는데 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니까 클릭하셔서 어떤 라인업들, 연사진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적인 강연이 아니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중동 특집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뭐 스케줄이 한 5개, 6개 정도 있으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첫 시작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3프로TV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쫙 풀어주시고 그 내용을 이제 다른 데 가셔서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스라엘 쪽에 대한 매체 보도 내용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세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방송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생한 정보를 많이 얻고, 물론 방송은 또 제한이 있죠. 보도 통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00% 다 아는 걸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런데 아예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나 얘기 못 한다. 보도 통제 풀리면 얘기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뭐 언론이나 방송 이런 걸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확인하고 그렇죠.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란과 미국의 협상, 이거 협상이 되고 있는 건 맞나요? 협상을 하고 있는 거, 협상이 아니고 사실 뭐 대화 준비, 메시지 전달, 소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협상을 하고 싶은데 일단 15개 정도 사안을 파키스탄이 받아서 이란 측에 전달을 했고요. 이란 측에서는 딱 보더니 이거 가지고는 우리 파키스탄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거의 일단 리젝트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이제 물 밑에서 뭐 대화는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5개에 대해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행하라는 거야? 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그 15개를 지켜야 우린 종전할 거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만 서로가 이제 또 뺄 건 또 빼고,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 빼달라. 그래서 계속 물 밑에선 뭐 조건을 또 따지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회담을 한다, 직접 만난다 하기 전에는 물 밑에서 실무진들이 협상을 다 완료하고 도장 찍거나 악수하러 만난다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지금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까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파키스탄에서 만나죠? 자, 파키스탄은 원래 뭐 이 중동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곳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 넓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중동 지역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란 쪽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파키스탄 내에 또 상당히 많은 수의 시아파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파키스탄도 좀 안정화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었고, 혼자만 중재를 하지는 않았어요. 튀르키예, 카타르, 다른 국가들과 같이 중재를 했고, 어쨌든 호스트 이슬라마바드에 와서 회담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파키스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집트, 뭐 오만, 뭐 다양한 국가들이 거론됐는데 그 중에서 파키스탄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뭔가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이제 중동을 떠나서 머리를 좀 식히고 그다음 좀 안전하지 않을까. 다른 걸프 국가들하고 지금 사실 이란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란이 많이 뭐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완전하게 거부한다라는 건 아니고
현재 물밑 협상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말은 형식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겉으로는 세게 얘기하지만 물밑에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이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 15개에 대해서 전달한 것처럼 이란 쪽에서도 5개의 네. 그 관련한 내용을 사실 예전에는 3개였거든요. 그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그렇죠. 5개로 늘어났는데 이걸 미국이 받을 가능성이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걸프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라, 배상해달라, 그 다음에 다시는 공격을 안 하게. 공격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양측이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일단 이 중요한 대화는 5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단 한 달 정도 일시 휴전을 하고 포괄적으로 이 밀도 있게 협상을 해보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 달 그럼 일시 휴전하자 이렇게 또 선언이 될 가능성도 뭐 높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휴전과 종전 사이에 네. 지금 뭐 한 달간의 휴전 얘기가 어제 사실 이스라엘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그렇죠.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혹시 그 보도는 보셨어요? 보도는 봤죠. 저도 한 달 정도 휴전하면 훨씬 더 협상하기 좋다. 그게 이스라엘 언론 매체라고 했는데 그 혹시 어떤 언론 매체? 뭐 와이넷이나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와이넷이나 아니면 마리브라든지 일간지 신문, 일간지인데 이제 온라인 신문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넷이나 그런 신문 중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도를 하죠. 이스라엘의 입장은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협상이 네. 마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불편함을 느낄까요? 불만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좀 이란을 압박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 시간이라 함은 완전하게 이란의 뭔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시간을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하고 이제 뭐 휴전하기로 했다. 갑자기 선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부어서 이란의 어떤 표적을 더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달했던 혹시 15가지 그 목록 주요 내용 네.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그렇죠. 2월 달에 했었던 협상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붙은 게 있지만 우라늄 농축 제한,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그다음에 450g의 고농축 우라늄 있죠.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 이거 IAEA 쪽으로 반출해라.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뭐 15개 중에 또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해라. 당연히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이란이 키워온 대리 조직 지원 중단해라.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뭐 5년 동안 개발 제한하고 탄도미사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비축량을 뭐 1000기 이하로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사실 이란이 이것을 100% 받기는 어렵더라도 뭐 조금 더 낮춰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원한대로 이란이 다 받기는 어렵다. 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450kg 이거 이제 반출하라는 것도 원래 이란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60% 농축된 거 아주 낮춰 희석을 해서 이거 우리 원전 돌리는데 에너지로 쓰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경로하고 결국 2월 말에 협상이 실패하고 전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은 지금도 확실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선, 금지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협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 뭔가 휴전이나 종전 쪽으로 그게 뭐 15가지가 이란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휴전이나 종전 쪽으로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계속 이란 쪽을 공격하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만의 그런 계속해서 이란을 이번만큼은 끝까지
체제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겠다라는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겠죠. 그렇죠. 욕심이죠. 그렇고 근데 본인들도 알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휴전이 된다면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개전 초기에 사실 이스라엘이 상당히 업돼 있었어요. 업이 돼 있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아, 이번에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왜냐하면 초반에 막 그 40몇 명의 이란의 고위 관리, 네네. 뭐 사령관, 그다음에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까지 암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정권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 수뇌부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혼돈과 혼란 속에서 이란 정권이 되게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정도 밀어붙이면 아 진짜 우리가 뭐 거의 한 50년 동안 기대하고 바랬던 이란 정권 붕괴를 어느 정도 이뤄내지 않을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2주 지나면서 뭐 이란이 전혀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 자각, 현타가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야 초반에는 이거는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고 초반에 실제 이스라엘의 수뇌부들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2주 지나고 나서부터 현실 자각, 현타가 와서 이게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약간의 전략 수정을 하게 되고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정권 붕괴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최대한 타격을 입혀서 이번 전쟁이 남은 시간 동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전략의 수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 교수님 뵙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란은 정말 많은 사상자들이 그렇죠. 발생했고 많은 것들이 좀 파괴되는데 이스라엘은 뭐 방공망이 뚫렸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네. 규모가 굉장히 작년 적더라고요. 12일 전쟁보다 피해가 일단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인명 피해가 한 20명 정도 사망 그리고 부상자는 많아요. 부상자는 뭐 최근에 아라드 핵시설 있는 지역을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아파트 몇 동이 거의 뭐 부서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뭐 거기 안전 대피를 한 거죠. 방공망이 대피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많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전체 사망자는 제가 볼 땐 30명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뭔가 비공식으로 네. 알려지지 않은 사망자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란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그렇죠. 근데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숨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사드가 사망했다거나 군의 시설이 이런 거는 좀 보도 통제를 합니다만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숨기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다만 이제 이거 말고도 이란의 하이파에 있는 정유 시설도 공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피해가 있긴 한데 뭐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렇게 피해가 안 크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심은 해볼 수 있죠.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지금 전쟁의 양상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본토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는 다른 중동 국가들을 그렇죠. 미국을 오히려 견제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덜 파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작년 같은 경우 12일 동안 한 500기의 탄도미사일 쏟아부었어요. 근데 지금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고 한 달 더 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껴서 쐈죠. 아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쏟아붓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하루에 7기씩 쐈어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10기 이렇게 쐈어요. 초반에는 한 15기 했다가 계속 줄이는 거죠. 네. 그럼 정말 이게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나도 이제 마지막에 사력을 다해서 공격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근데 뭐 작년에도 이스라엘하고 할 때는 뭐 계속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었죠. 그러나 뭐 이게 2024년 이후로 처음 생긴 일이에요, 사실은. 그 2024년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본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근데 이제 가자 지구에서 2023년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고 이게 확전되고 결국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본토 공격을 하는 최초의
사건이 2024년 일어나고 네. 그리고 작년에 12일 전쟁하고 네. 이번에 또 전쟁하고 자 그렇게 되면서 중동 지역의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해군, 해병대, 파리 공수사단 뭐 지금 몇 명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숫자는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거의 5천 명에서 1만 명 사이에 지금 군 인력들을 이란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협상을 위한 뭔가 압박용일까요? 아니면 정말 여차하면은 지상군 투입을 하려는 그러한 자세라고 봐야 저는 될까요? 둘 다라고 생각해요. 둘 다다. 네, 협박할 수 있죠. 근데 뭐 협박이 안 통해요 지금. 이란한테는 안 통한다. 협박이 안 통한다. 지금 뭐 일단 형식적으로는 거부한다고 나왔잖아요. 15개 사항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협상을 못한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고 자 이제 협상이 안 되고 최종 결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 군사 작전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잖아요. 자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유가는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이제 얻는 게 없고 국내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이단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사실 가져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전쟁을 끝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군사 작전을 쓰는 건데 과연 그것도 통할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에너지 시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하르그 섬을 미국 쪽에서 이제 지상군 투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에 관련해서 어젯밤에는 이란 쪽에서 하르그 섬 주변에 그래서 기뢰를 설치했다라는 얘기가 네, 또 계속 돌던데.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르그 섬에 계속해서 이란 혐오 수비대 군인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네. 앰뷸런스도 이미 대기를 하고 있고 소방차도 대기하고 있고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병력을 증원하고 있어요. 하르그 섬에. 네, 이미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 지금 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이단 입장에서는 미국의 위협이 실현화될 수 있다. 하르그 섬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입장에서는 이란의 올 수출 90%를 차지하고 있는 하르그 섬을 좀 봉쇄를 하든지 아니면 점령을 해서 이란이 올 수출을 전혀 못하도록 압박을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주지 않을까라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것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 지상군 투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뭔가 에너지 관련한 시설이 네. 많이 있는 하르그 섬을 장악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핵 관련한 시설에 있어서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함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하르그 섬으로 모든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전투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뒤 핵 관련 시설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네. 가지고 오려고 하는 양동 건 작전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스파한이나 나탄즈나 여기에 지금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그것을 이제 가져오겠다는 건데 네네. 그 작전 너무 무모해요.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하르그 섬 공격 점령할 작전이 훨씬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이란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미군이 들어가서 사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미군 사상자가 날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협상을 통해서 지금 뭐 협상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방법. 지금의 이 병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이. 정말 압도적으로 이란을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최소 뭐 한 10만 명 아니면 뭐 최소 5만 4만 몇천 명 가지고는 안 되고 자 그 정도의 병력으로 이란을 완전히 압박시키지 않는 이상 이란이 지금 몇천 명으로 하르그 섬을 점령하느니 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작은 섬들을 점령한 이거 가지고 과연 이란이 손들고 나와서 아이고 이제 열어드릴게요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협상. 지금으로서 저는 제일 좋은 게 협상해라. 어쨌든 협상 말고는 미군의 피해를 줄이고 이란도 어쨌든 만족할 수 있는 타결안을 만들어내는 건 협상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는 압도적인 군사력. 이 정도 수준은 안 된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해도 미군 사상도 당연히 나겠죠.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속 따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상전 투입을 하지만 이건 압박용이고 결국에 뭐가 됐든 15개, 5개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협상이 돼서 다행히도 종전이 되는 것을 그렇죠. 바라기도 하고.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뉴스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뭔가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 네. 그런 그러니까 두 예상은 가지밖에 어느 쪽을- 없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겼다. 선언, 네, 선언하고 일방적인.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나갔을 때 이란이 그러면 조용히 져주는 척, 그러니까 뭐 아무 말 없이 전쟁을 중단해 준다면 이게 제 휴전 없이 휴전이 아니고 합의 없이 휴전하는 거죠. 그럼 이란에서 그걸 네. 받아들일까요? 그게 이제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조금 하려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계속 매일매일 연설 다니면서 네. 거의 다 끝났다. 그렇죠. 짧은 여행이었다. 이러면서 그렇죠. 했는데 이란에서는 뭔 소리냐. 네. 우린 끝낸 적 없다. 그렇죠.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시작은 네가 해도 끝내는 건 우리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란이 그걸 들어준다면 또 이란이 아마 그러면 조용히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 될 수 있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지금 남은 거는 사실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협상을 통해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도 저도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스텝이 꼬이는 거죠. 안 될 거를 또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거를 하르그 섬을 지금 들어가서 장악한다. 장악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데 이 정도의 병력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갈리바프를 협상의 대상자로 지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란 쪽에서는 워낙 뭐 혁명수비대 쪽, 뭐 정치 쪽, 뭐 이렇게 지도자도 네. 지금 모주타바가 아닌 물론 지금 뭐 부상이라고는 하지만 그쵸. 지금 갈리바프를 꼽은 이유가 뭘지가 너무 궁금한 게 궁금하다. 이분은 되게 강경한 그쵸. 분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청기 누설 하겠습니다. 오늘 청기 누설. 천기누설. 네. 일단 모스타바의 신변이 궁금하잖아요. 어때요? 살아있냐 죽어있냐 소식통 있습니까? 다쳤냐 다치긴 다친 것 같은데 이스라엘 판단 살아있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어디에 혹시 그거는 모르죠. 뭐 러시아 갔다 뭐 얘기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테헤란 이란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네네네. 같고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 방송에 가서 죽었을 수도 있다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정해서. 고백 사과 방송 비슷하게 지금 네, 합니다. 네, 네. 살아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갈리바프는 왜 했냐? 보수적이지만 실용적인 보수예요. 뭐 대화가 통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알리 라리자니가 근데 이스라엘이 암살시켜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사람은 갈리바프다. 그래서 지금 갈리바프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갈리바프는 여기에 이제 화답을 해서 파키스탄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네. 갈리바프가 강경파긴 하지만 실용적이다. 네. 사실 아까 그 모주타바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전 진짜 궁금했거든요. 뭐 러시아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고 네. 이란 내부에 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이 전쟁에 있어서 모주타바를 또 살해할 계획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무주타바는 암살할 수 있겠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의한 게 두 사람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4, 5일 동안만은 아바스 아락지와 갈리바프는 죽이면 안 된다고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외교 장관과 지금 갈리바프.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살생부에서 일단 한 일주일 동안 빼놓은 두 사람이 있는데 아바스 아락치와 갈립 아프라입니다. 그 외교장관이라고 부르는 예. 게 맞나요? 그분이 어제 이란 내부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발언을 하나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걸 보고 이거 진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게 맞나 싶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틀니가 빠지도록 세게 때릴 것이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틀니를 틀린지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네. 세게 때린다라는 말은 뭔가 이제 국민들 앞에서 나의 강경한 의지를 좀 그렇죠. 피력한 거 일종의 정도인데 뭐 조롱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조롱을 하기 예, 위해서?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 뭐 트럼프 대통령 틀리까지 뺄 정도로 아직 뭐 살아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다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좋을 것 것 같은데요.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란이 계속 비적대적인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등의 이제 전쟁에 참가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안한 상태인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좀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시급하죠. 이스라엘도 뭐 이스라엘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도 어렵고 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루에 7발씩 탄도미사일을 쏘면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요. 계속 저기 방공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란의 핵 개발 이런 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어떤 합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참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15개, 이란에서는 5개 네. 안을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은 미국 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거 우리 들어줘. 아마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15개 안에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그다음에 뭐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반출 다 네. 들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결국에는 일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입장이다. 네. 입장이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꺾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우리 교수님을 월모부에 모셨을 때 미국이 그만두면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시기에 대해서도 4월 그때 11일 그렇죠. 그 얘기는 네. 변함은 없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주에서 6주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끝나는 시점이 4월 9일. 그래서 어제도 일본 우리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4월 9일이 왜 종전 시점으로 잡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기간이 이제 4월 중순쯤이 딱 6주가 되는 시점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다면 그 정도로 갈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란과 대화를 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잘 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휴전이라는 아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선포가 선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휴전. 네. 지난번에 그 작년에 12일 전쟁 후에도 그게 휴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휴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데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휴전을 더 선호할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전쟁을 더 했으면 좋겠죠. 그쵸. 뭐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이스라엘도 이제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무너지지 예, 않는. 이란이라는 정권이 사실상 뭐 꼼짝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무너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주 교묘하고 영리하게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붙잡고 있죠. 그리고 걸프 지역에 있는 정유 시설이나 중요 시설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픈 것만 계속 때리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탄도미사일도 뭐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어저께 보도 보시면 아직 1000기가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기나. 1000기. 그러니까 뭐 전쟁 전에 2000에서 2500기라고 했는데 절반 정도 썼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아끼면 더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렇게 공습만으로는 정권 붕괴가 어렵구나. 그렇다면 뭐 지상군 넣지 않고서는 확실한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지상군 투입을 한다면 지금의 사실 미국에서 보내고 있는 병력만으로는 예, 안 택도 되죠. 없다. 네, 택도 그래서 더 많은 10배에 가까운 병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오히려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거 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그것까지는 들어주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만 들어준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타나후 총리가 원했던 거는 거의 다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 쪽에서 네. 계속 이거 전쟁 끝까지 해야 된다. 이번에 이란을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입장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에서의 참전은 어떻게 좀 그럼 시간 문제인가요? 그렇죠. 전쟁이 길어지면 만약 휴전이 안 되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미 사우디와 UAE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이 지금 바닥나고 있다. 네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냐. 여러 차례 이란에 경고를 했는데 이란이 거기에 뭐 개의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유전을 공격하거나 어쨌든 다른 시설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휴전이 안 되고 길어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사우디가 또 미국 측에다가 이번 기회에 정권 붕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협적인 국가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이란의 드론. 지금 보셨잖아요. 이번 전쟁 기간에 얼마나 위력적인지. 드론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맞아.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전쟁이 이대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2년 후면 또 탄도미사일 그만큼 만들죠. 드론은 더 많이 생기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네. 네, 이번 의미가 전쟁이. 없어져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란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그래 우리 뭐 2년 전에 1년 전에 해봤는데 너무 잘 통하,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걸프 국가를 또 볼모로해서 또 전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이 정권, 반 이란, 반미, 반 이스라엘 그다음에 걸프 국가를 좋아하지 않는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되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전쟁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들이 얽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주변에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흐지부지하게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되면은 그렇죠. 또 이란의 위협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긴장 상태가 지금 아랍 국가 쪽으로 그렇죠. 펼칠 것 관계가 같습니다. 이란하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좋아지는. 있어요. 네. 아이고, 이게 협상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안 쉽지 들리네요. 네. 좋은 소식이 부디 다음 주에는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네. 서 교수님을 다음 주에도 또 네. 모셔보죠. 저희는 안 보는 게 중동의 평화에 좋은 겁니다. 다음 주에 네. 과연 뵐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주말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성일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 좀 비춰주시죠. 자, 이번에 DB증권에서 2026년을 기념으로 해서 말달리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께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3월에 100만 원 이상 매수한 종목 중에 3월 말 기준 한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3%가 넘어가면 이 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총 상금 2026만 원을 수익 달성하신 분들끼리 균등하게 배분해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이라면 3%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수치입니다. 원래 상품으로 말해라고 해서 말 한 마리를 준비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동물을 경품으로 한다라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 아래서 같은 가격, 말 한 필에 같은 가격의 골드바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뭐 금값이 워낙에 비싼데 내가 주식 좀 한다 싶으면 요 선물 한번 노려볼 법한데요. 수익률 20.26% 돌파한 분께는 말 한 마리 가격의 실물 말띠 새겨져 있는 골드바 5돈과 가미너치까지 선물을 해드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2026년 말해에 수익도 내고 상금도 받고 골드바까지 생기는 기회 DB증권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